영상을 엄청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거의 한 달,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제 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영상을 올린 지가. 그동안 다행히도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는 거를 좀 새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런 유튜브 그 긴 영상을 올리는 것 말고 숏폼 영상을 올리는 걸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남자들을 겨냥해서 좀 선정적인 걸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기본 이런 일반적인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구독자가 좀 빨리빨리 느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블로그도 이제 2개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블로그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냥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블로그도 2개를 시작했는데, 하나는 외국 이제 미국 사람들을 겨냥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겨냥한 블로그를 하나 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쓸 거는 그냥 이제 리뷰 같은 거 쓰는 맛집 탐방이나 이제 어떤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리뷰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리뷰노트라는 사이트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엄청 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과 이제 그 사업자분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인데, 저 같은 블로거들도 꽤 많이 선정이 될 만큼, 리뷰 선정이 될 만큼 많은 업체들이 올라가 있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짝 팁? 이 블로그 만약에 맛집을 이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업체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해주는 플랫폼이 많다. 사실 그거 말고도 좀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리뷰 노트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 그리고 이제 이제 영어 블로그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으로도 좀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포스팅했던 내용이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좀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MIT에서 이제 사람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AI를 개발하는 교수님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말을 하려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하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이어진 거죠, 그분의 연구가. 그래서 그 MIT 이제 공학 그런 교수시겠지만, 그런 인간의 언어까지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된 분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해서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또 그 영상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리고 그 전에도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 교수도 성공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말을 잘하는 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고, 또 앤드류 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말하는 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성공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강의가 시작될 때 성공을 하는 능력,
성공을 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하는 능력, 두 번째가 쓰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 세 번째는 그 아이디어의 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법,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강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던 유튜버들이나 이제 현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석학들, 이 시대의 지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좀 약간 길이 세겠지만 좀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남게 되는 건 더욱더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것들이 남게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1차 산업혁명 때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가 됐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퀄리티 중에, 특징들 중에서 가장 인간의 본질에 멀어져 있는 게, 저는 그 육체적인 어떤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뭐 아무튼 그 3차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어 정보, 이제 그런 계산하고 이런 능력, 단순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활동이 이제 뭐 대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창의적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좀 너무 세일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장 인간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능력들이 기계들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게 산업혁명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특징, 그 능력들이 대체가 될수록 더욱더 사실 중요해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보다 더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겠죠.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잘하는 법, 그러니까 소통하는 법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에 지금 남아있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남아있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고, 단순히 나 혼자만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또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소통일 거고요. 왜냐면 그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제 연결이 되는 방식인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블로그 작성을 위해서 챗GPT를 되게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챗GPT를 하면서도 제가 되게 중간중간에 짜증이 났던 거는, 왜 내 생각대로 바로바로 안 나오지? 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인풋을 넣고 B라는 결과물을 원했는데, 얘는 A라는 인풋을 통해서 B라는 결과물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통하는 법을 잘 몰랐던 거죠. 어떻게 이 AI에게 요구를 해야 얘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걸 뽑아줄까에 대한 게 초반에는 되게 미숙했던 거, 사실 지금도 되게 미숙한데 초반에는 엄청 많이 미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하는 법, 그게 단순히, 근데 저는 그 AI 챗 GPT와 그냥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대화를,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는 일을 보통은 시켰는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게 단순히 내가 이 기계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챗GPT는 거의 막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혹은 그것보다 이하의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코딩 하듯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사람과 소통을 할 때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백을 내가 함께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얘가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최대한 디테일하기라기보다는 아무튼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는 법을 소통을 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챗 GPT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소통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 소통할 때보다 이 기계와 소통할 때 더 그 능력이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 제가 말했던 아까 열거했던 그 MIT 교수와 앤드류 테이트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하는 방법, 말하는 법, 말을 잘하는 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챗GPT를 많이 쓰면서. 근데 그래서 챗GPT를 쓰면서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 쇼츠도 만들고 좀 바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제가 되게 꾸준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만 한다면 이게 막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아남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를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나만의 것을 만들고, 그게 언제까지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꾸준히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또 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진짜 한 70억 인구 중에서 한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내 걸 볼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혹은 꼭 1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MBTI 요즘 많이 쓰니까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으면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은 나를 봐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 그게 이제 16명, 그러니까 16분의 1이라고 쳐도 70억분의 16분의 1이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이게 내가 누군가를 베끼는 게 아니고 이제 나만의 진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조금 덜 하다고 하더라도 하기만 한다면 사실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볼 수 있어서 제 컨텐츠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꾸준함이라는 게 꼭 이 블로그나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일에서도 좀 요즘 적용이 됐는데,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의 대표님이 되게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일을 할 때 제가 받고 싶은 만큼 일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반년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뭔가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서 저에게 좀 소홀히 했어요, 요즘.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존경하는 어떤 형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그 형은 근데 반년은 너무 짧고, 그리고 너가 평소에 너무 꾸준함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도전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하는데 꾸준함이 없어서 그게 되게 좀 안타까웠다. 근데 이번 일도 아마 그런 거에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져서, 너가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너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그 대표가 능력이 있든 없든 이런 걸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라. 너가 맨 처음에 애초에 할 때는 사실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정말로 너를 신뢰하고 이런 것들을 하길 바래서 했던 거지 않았느냐. 이제 근데 너한테 이제 이런 일들을 맡기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긴다는 건 어쨌든 너를 신뢰한다는 거니까 사실 너는 너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다. 그러니까 막 당장의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어떤 뭐 그런 물리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한번 끝까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내가 되게 꾸준함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렸구나, 이 상황, 나의 짧은 어떤 생각으로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저희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세례를 받았거든요. 천주교 신자로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존경하는 형도 사실 제 대부님이 돼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났던 건데 확실히 되게 배울 점이 많은 형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제 사설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팁 같은 게 생긴다면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